삼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우리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업이 애국한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죠. 국내 기업이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참여한 첫 사례였지만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백신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죠. 방역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석이 백신 국면에 전반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예상한 이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인 1,400만 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 전부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1,400만 명 중 70%면은 얼마야? 거의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후반전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노바백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400만 도즈,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을 정부가 성구매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4개월 전에는 2020년 8월 이미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수급 위기 해소를 위한 꺼낸 카드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 회사인 SK디스커버리 회사 최창원 부회장이 올 1월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면서 노바백스 CEO를 만나서 담판을 지은 결과이기도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죠. 노바백스 백신은 최근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예방 효과가 90.4%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확보한 4천만 도즈가 3분기 중 국내에 들어오면은 후반전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책임지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백신 전쟁은 이제 단기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전의 전후반은 시작이 불가하고요.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무기가 필요한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제넥신, 유바이로직스, 그 다음에 셀리드,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자체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선정해서 연구개발 비용과 임상 비용을 책임질 정도의 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지원을 하고 있죠. 다른 백신에 비해서 더딘 것 같지만 2차전 이후 백신에서는 선두권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백신으로만 봤을 때는 제넥신이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삼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과 그다음 우리 나와 있는 거 중국에서도 나와 있고 러시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부분까지 한 8종에서 7종 정도의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그 효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 루즈하게 아니면 조금 후발주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다만 후발주자인 만큼 조금 더 안정성 있고 변이되는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니까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월에 임상 3상을 착수합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백신 주권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백신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탄생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되겠고, 원래는 6월 19일 날이 뭐였죠? 3개월짜리 묶여있던 보호예선 물량이 한 300만 주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19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18일 날에 오늘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언저리,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렸죠. 요 언저리에서 뭔가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보호예선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호예선 물량이 나오면서 4월 달에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6월 달에는 왜 안 올라가, 이렇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얘 여기까지 이렇게 뚫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좀 걱정했던 건 뭐예요? 내 마녀의 날이었고, 두 번째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서 공매도 세력의 타켓이 되는 거였고, 세 번째는 6월 19일 날에 나오는 18일 날 나왔죠. 오늘 나왔던 공매도가 아니죠. 보호예수 물량.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보호예수 물량이 여기서 한꺼번에 다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하게 다른 데서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첫날에 폭탄급으로 물량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글쎄요, 위안이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또 그 걱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두 개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노바백스가 과연 생산이 6월 중으로 되느냐, 7월 중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스케줄 따라서 6월에 승인을 할 수 있다. 승인을 우리는 우리 스케줄로 따르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8월달, 9월달에 승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부정적인 부분.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임상 3상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넥신처럼 혹시라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1상이든 2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했는데 너무 낮다라고 했을 때, 안정성은 오케이가 나왔는데 효능이 너무 낮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제넥신처럼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들은 어쩔 수 없는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들이에요. 제약 바이오들은 실적을 보고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해서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6월에서 7월이면 요 악재는 끝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7월쯤에 3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3상으로 들어가고 이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서 7월 달 정도는 조금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요거 세 개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불안한 부분들도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되게 좋겠긴 하겠지만은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연기가 되거나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 하락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충격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은 이런 보호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느냐,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나가느냐, 하루 이틀 정도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지를 해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나왔던 보호예수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런 이슈인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깨고 밀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나올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밀리면서 저점을 확인을 해보겠다, 바닥 라인을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라인은 요 라인과 요 라인입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런 데서 매수하셔갖고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물량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그래서 물량 정리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노바백스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긍정이 더 크죠. 생산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3상으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2상이라든지 1상에서 나름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3상을 진입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제넥신 2상 또는 그 큐어백 보면은 47%가 나왔거든요. 이거 이상만 나온다라고 해도 얀센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정도의 효율성만 나온다라고 해도 60에서 70? 이 정도만 나온다라고 해도 3상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7월 정도까지 아까 전에 봤던 노바백스라든지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진행 과정을 조금 보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요 라인에서는 내가 조금씩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예요. 1년에 360만원을 120만원으로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희 VIP들은 뭘 하냐?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이런 거 합니다. 저희 주력주 7개 하고요. 단기 수익 3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수익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건 매도가 됐는데, 조만간에 저희 매수 들어가서 3개 다 채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매도가 되면은 6개죠. 그러면 하나를 더 채워갖고 7개를 만들면서 포트를 딱 10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는 46%고 누구는 60% 수익입니다. 이것도 누구는 24%고 누구는 40% 수익이에요. 저희는 최고점에서 샀던 그 회원님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 저희 자주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포트는 이제 새로 뭐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렇게 조금 신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좀 남겨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매도 처리가 되면은 이제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많이 올려 놓을 거니까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자주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도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카톡 친구 추가해야 되겠죠?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 HBTV1004 입력을 하시고 밑에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되면 생성이 되면은 그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이대로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사칭 채널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되게 간단한 루트다 보니까 한 1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하고 저희한테 인사까지 다 줄 수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조금 편하게 쉬시고요. 편하게 쉬신 다음에 월요일날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